수업하자. 오늘은 조직론에서 조금 더 했어야 되는구나. 맞아. 그 신자유주의하고 295페이지에는 차터스쿨에 있잖아. 그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역할과 갈등 쪽으로 이렇게 또 옮겨가자. 응? 됐어? 자, 조직론에서 계속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야. 자, 여기 봐봐. 우리가 교육 조직론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학교라는 어떤 조직이 있잖아. 그제? 근데 이 조직을, 운영해 나가거나, 조직의 어떤 구성, 또는, 조직의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조직론 중에서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걸로, 5번의 신자유주의라고 돼 있지, 그치? 자, 요거는, 자, 보충 자료도 이렇게 같이 펴놓고 봐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그 보충 자료도 같이 펴놓고, 그 보충 자료 보면 신자유주의다 해서 쓰면 이렇게 빼놓지 않았어? 자, 이제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 봐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경제의 어떤 발전을 이루잖아. 그제? 그때 이제 도입이 됐던 게 뭐냐면, 소위 이제 자유주의다라는, 그지? 이런 사조가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자유주의의 이제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개인의 자유는 최대화하되, 필기하지 말고 들어. 너무 가볍게 들어도 돼. 그 대신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조직을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데, 개인의 자유는 최대화하되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자. 이런 어떤 사상, 생각을 가진 거를 자유주의라고 그래. 교재 좀 봐봐. 교재 293페이지 펴서, 그 세 번째 단락에서 보자.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그래서 사회와 경제가 자연적 질서에 맡겨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합리적 행위를 가진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가 제약되지 말아야 됨을 의미한다. 거기 이렇게 줄 쳐봐. 그게 자유주의의 어떤 사상, 생각을 이제 반영한 조직의, 그제? 운영 기조로 보면 돼.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보자. 근데 이제 문제는, 봐봐. 이렇게 자유주의에 맞춰서 이제 어떤 사회와 조직이 이제 발전이 되잖아. 근데 보자. 매번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때? 부나 어떤 이익이 편중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의 능력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 보면은, 개인에게 최대한 맡겨주면은, 어떤 특정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부와 재산을 독점하는 형태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병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제 정부의 개입이, 그치?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그치?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 뭐 예를 들어서 특히 공공 분야라든가, 그치? 또는 노동관계 개선, 뭐 이런 쪽에, 그치? 뭐 예를 들어서 공공, 그치? 어떤 이제 분야와 또는 노동의 어떤 개선, 뭐 이런 식의 방향. 또, 자, 여기 봐. 편하게 들어,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복지를 강화하는 분야, 그치? 근데 이런 쪽에 어떤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면서 좀 개인의 어떤 부가 이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게 조정을 하기 시작을 하지, 그치? 그러면서 자연히 이런 걸 하려니까 조세에 대한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었고, 그치? 맞지? 근데 잠깐,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하는 일이 다분히 어떤 일? 이 패턴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참 많지. 그래서 어떤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이제 강조들 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뭐 간단히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일반 사기업이나 민간에게 맡겨서 뭐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경쟁해서 가격도 조절할 수 있게, 그지?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한 거잖아. 근데 그 명분은 뚜렷했어, 얘들아. 왜 그러냐면 어떤 이유에서 정부에서 개입이 된 거냐면 그 부분은 그래. 그냥 시장에 맡기면 너무 어떠니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이 차이가 너무 심해지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개인의 능력이 좀 부재인 사람들은 집도 없고, 그제? 뭐 설령 집을 갖더라도 너무나, 그제? 이게 열악한 지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 그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의 입장에서는 어떠니? 같은 국민인데, 그제? 같은 국민인데 그렇게 삶의 질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건 안 되지 않냐, 그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돼? 개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제?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봐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문제가. 경제나 모든 분야에 경쟁성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어떤 노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사회는 평등해질지는 몰라도 전체가 어떻게 돼? 발전이 안 되는 형태가 되잖아. 여기까지는 알아듣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서는 게 뭐야? 신자유주의가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자, 교재 보자. 자, 교재 293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 봐. 보면,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의 이념과 운영 원리를 고수한다 줄치고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 전통과 자연의 법칙에 따른 시장 질서를 내세우는 고전 경제학의 전통을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1차적으로는 경제 영역에서 뚜렷한 변모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국가관리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다. 거기 딱 줄 쳐봐. 그리고 이제 보충 자료 좀 봐봐. 자, 보충 자료 좀 보자. 이제 보충 자료를 보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경제주의에 입각한 교육개혁사상이라고 돼 있잖아. 이제 거기 하나씩 읽어봐봐. 신자유주의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잖아. 그치? 새로운 예전의 자유주의가 다시금 복원한 형태로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축소, 그치? 국가 개입 자체를 최대한 자제를 시키는 거야. 또, 시장 가세의 활성화, 또,
시정 기재 활성화, 학습자 선택권의 강화, 교육 관련 각종 규제 철폐, 교육 평가를 통한 책무성 강화, 공교육의 민영화. 공교육이라는 건 정부의 개입이잖아, 그치? 이걸 다 민영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봐봐. 경쟁과 자율.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모토인 거야. 오른쪽에 경쟁과 자율. 거기 동그라미 쳐봐. 신자유주의의 가장 모토가 경쟁과 자율. 이게 이제 모토인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 좀 보자. 자, 일단 여기 보자. 그러니까 산업혁명부터, 산업혁명의 시대부터 우리 이제 어떤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면 처음엔 자유주의가 이제 도입이 된 거지, 그치?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치? 그 대신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시켜라,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폐단이 뭐였어? 너무 편차가 생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공공 분야 노동에 의해서 복지관 조세 의무 부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등, 형평성을 맞추다 노력을 했던 거지.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가 된 거야? 발전이라는 부분이 안 된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라는 이제 사조가 다시 들어와. 그래서 경쟁과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복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룰에 맞춰, 사조에 맞춰서 학교도 이러한 쪽으로 이제 조직이, 그치? 형성이 돼서 운영이 돼 나간다는 거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얘기하고 좀 문제 좀 풀어보자. 자, 여기 봐봐. 근데 사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사실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잘못한 거를 얘기한다면 다시 역사적인 흐름으로 역으로 갔다라는 부분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면서 여기서 어떤 답을 찾아내서 발전된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다시 옛날로 복원돼 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사회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이러한 어떤 정부의 개입이 다시 돌아갔다는 거, 그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자, 그러면 자 여기 신자유주의 문제를 풀자. 자, 뒷장 넘겨봐. 신자유주의 문제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자 체크를 해볼게. 자, 넘겨서 295페이지 펴봐. 자, 1번 문제 이제 답 찾아봐봐. 어느 게 답인가? 됐어? 몇 번 답이 돼? 관계가 먼 거니까는 틀린 거 찾으라고 하려는 거 표현이겠죠, 여러분들, 그치? 4번 찾을 수 있겠어? 4번이 왜 틀린 거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불가피하다. 아니지, 그치? 될 수 있으면 정부의 간섭은 하지 마라. 그 대신에 민간 주도의 교육 형태를 하라는 얘기지, 그치? 민영화시킨다 그랬잖아. 그 대신 1, 2, 3번의 설명은 한번 들어봐봐. 1번 뭐라고 돼 있어?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율성, 그치? 그 자율성 동그라미 쳐봐. 그 신자유주의의 가장 포인트 얘기가 자율성일 거야, 그치? 2번은 교육 서비스 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선택이 확대된, 이것도 자율적인 거 아니야? 3번은 교사들 간 및 학교 간의 경쟁의 도입과 확대가 필요하다. 경쟁, 거기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신자유주의 모토가 뭐였어? 경쟁과
자율. 이게 신자유주의 모토잖아. 그치? 됐어? 자, 마지막 2번 문제 체크해봐. 몇 번? 4번에 신자유주의로 봐야 돼. 그러니까 자율성 하면 신자유주의로 생각하면 돼. 됐나? 자, 그러면 저 6번에 차터 스쿨로 들어가자. 자, 보자. 이제 차터 스쿨은 뭐냐면, 자, 쌤이 머리 들고, 자, 또 쌤이 얘기해 줄게. 6번에 이제 차터 스쿨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조직은 지금 학교의 어떤 조직의 형태를 보는 거잖아, 우리가. 그제? 그래서 차터 스쿨이라는 이 학교의 조직은 뭐냐면, 자, 우선, 자, 교재 봐봐, 교재. 교재 보면은 처음에 줄에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진 공립학교야. 거기 줄 쳐봐.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진 공립. 대안학교라는 것은 자율성 학교지, 자율성 사립고. 그치? 대안학교라는 게 학교의 어떤 정상적인 프로그램보다, 그치? 아이들에게 인격과 인성적인 부분에, 그치? 초점을 맞춰서 하는 대안학교의 성격이고, 세 번째 줄 봐봐. 전인교육과 창의적인 교육 방식을 추구한다. 거기 줄 쳐봐. 전인교육과 창의적인 교육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공립학교야. 됐어? 그 밑에 봐봐.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나 사립학교의 특징을 띠고 있고 위원회, 저소득층 지원, 설립자 등에 대해 교육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됐어? 요게 차터 스쿨이라는 학교의 어떤 조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차터 스쿨은 1번 문제 좀 잠깐 들여다보자. 공립학교에서 적용되는 법령과 내규를 면제해 주어서 자치적인 교과 과정을 자치적인 교과 과정 줄 쳐봐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방형 자율고, 그 대안학교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 다음에 설립 및 재원은 국가가 지원하고 운영은 민간기에 맡긴 미국의 공립학교가 대표적이다. 거기 줄 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비교해야 될 게, 그 3번에 마그넷 스쿨하고 4번에 그랜트 메인테인 스쿨, 이게 두 개가 나와 있잖아. 그치? 이 두 개는, 자, 보충 자료 펴봐. 보충 자료를 펴서, 뒷장을 넘기면, 선생님, 마그넷 스쿨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빼놨지. 그치? 그 마그넷 스쿨 옆에다가, 선생님 이제 필기를 해줄게. 마그넷 스쿨 옆에다 필기해봐. 다른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일부 교과목에 대해서 특수반을 운영하는 거.
대도시 학교가 마그넷 스쿨인 거야. 자, 이렇게 옆에다 써봐. 마그넷 스쿨 하면은 이제 이런 의미로 봐. 오른쪽 그림 좀 봐봐. 품성 교육 특성화 학교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특성화 시켜서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품성 교육 특성, 그러니까 품성 교육이라는 그 교과목만 딱 따서, 그죠? 거기에 맞는 특수 교육을 실행해 주는 거야. 이게 이제 마그넷 스쿨의 가장 포인트인 거지, 그치? 그 오른쪽 그림에서 품성교육 특성화 학교, 거기 딱 줄을 쳐봐. 그러니까 일부 교과목에 대해서 딱 특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와봐봐. 그랜트 메인테인 스쿨을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어? 보조금 유지 학교라고 돼 있잖아. 자, 보면 그랜트 메인테인드, 그치? 스쿨에서 보조금 유지 학교, 그 밑에 봐봐. 거기 컨트리 스쿨이 있고 볼런터리 컨트롤 스쿨이 있고 볼런터리 에이디드 스쿨이 있고 그랜트 메인테인 스쿨이 있지, 그치? 그랜트 메인테인 스쿨 거기 줄 쳐봐. 그리고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LEA에 관할해. LEA라는 것은 지방교육청을 얘기하는 거야. LEA는 지방교육청. 요거의 줄임이지, 로컬 에듀케이션, 그치? 어소리티, 그치? LEA라 하면은 요걸 줄여서 우리가 얘기해. 지방교육청이야. 지방교육청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중앙정부의 FS Funding Agents for School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를 Granted Maintained School이라고 그래. 거기 줄 쳤어? 그러니까 요거는 지역에서 주는 그런 유지금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죠? 정부에서 지원해서 운영되어지는 학교를 그랜트 메인테인 스쿨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 봐봐. 잠깐 여기 보자. 근데 학교에서 이 세 가지 형태는 좀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학교 조직의 형태가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학교의 조직의 형태인 거지, 그죠? 차터 스쿨하고 마그넷 스쿨하고 그랜트 메인테인 스쿨, 이렇게 세 가지는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이 차터 스쿨이 금방 뭐라고 했어? 자,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이건 뭐예요? 차터 스쿨은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의 형태라고 보면 돼. 네? 대안학교 하면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잖아, 그치? 근데 대안학교는 사실은 모든 게 자율적으로 주어진 학교잖아, 그치?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도 짜고, 그치? 어떤 이제 교과 과정도 선정을 하는 거고, 그치? 또 어떤 뭐 수업 방식 이런 것도 다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차터 스쿨은 공립학교라는 얘기죠. 그치? 그 사립의 개념이 아니,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주로 어떤 형태니? 사립이 많지, 사립이. 그치? 어떤 공립보다는 사립의 개념이 참 많잖아. 근데 여기는 공립학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마그넷 스쿨은 뭐야? 여기 봐봐. 마그넷 스쿨은 뭐냐면, 다른 지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교과목에 대해서 특수반을 운영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금방 봤던 품성교육의 특성화 학교 뭐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마그넷 스쿨이라 하면은, 근데 이게 여기 봐라. 근데 요거는 이제 운영을 하는 주된 이유는 그거야. 뭐냐면 어느 학교든 간에, 근데 이게 비단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래. 뭐냐면
예전보다 교육을 받는 학생 숫자가 어떻게 돼? 줄어드는 입장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학교는 지방학교보다 일정한 사이즈가 크잖아. 그럼 이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잡아서, 그치? 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치? 그럼으로써 학교의 어떤 기본적인 조직의 크기도 유지가 되면서 학생들한테 교육기회도 주는 거고, 그치? 이건 내 마그넷 스쿨의 개념이고, 근데 이 그랜트 메인테인 스쿨은 뭐냐면 지방의 어떤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주는 건데, 이건 철저하게 국가의 어떤 정책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학교로 봐야 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의 어떤 기조에 맞춰서, 그치? 모든 게 운영 유지가 되는 학교들을 그랜트 메인테인 스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뭐 학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니? 많이 저렴한 형태를 갖고 있겠지, 그치? 근데 철저하게 자율성 있는 이런 거는 배제가 된 거겠지, 그치?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자. 자,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됐으면, 자, 스민이 지적하는 문제 풀어봐. 자, 1번 문제 다시 보자. 295페이지. 다시 읽어봐봐. 공립학교에서 적용되는 법령과 내규를 면제해서 자체적인 교과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방형 자율교와 비슷하다. 설립 및 재현은 국가가 지원하고 운영은 민간기구에 맡기는 미국의 공립학교가 대표적이다. 여기 이제 차터 스쿨을 설명하는 걸로 보면 돼. 자, 뒷장 넘겨봐봐. 자, 2번 답은 어느 걸까? 2번 답을 찾아봐봐. 어느 게 차터스쿨의 설명이 맞는 것 같아? 1번은 어떠니? 아니지. 근데 사립학교가 아니라 그랬잖아. 공립학교지. 그치? 2번은 어때? 수학, 과학, 예능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의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을 위한 공립학교다. 특정 분야의 두각, 그치? 거기 줄 쳐봐봐. 특정 분야? 그리고 4번도 좀 먼저 봐. 흑인 인종 사이의 심각한 사회 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학교로 학생의 적성, 재능에 맞는 특수교육을 실시한다. 그치? 그 특수교육 줄 쳐봐. 머리 들어봐봐. 그럼 셋 중에 어느 거였어? 마그넷 스쿨이었지. 그치? 그래서 그 2, 4번의 설명은 마그넷 스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 분야, 특정 분야, 특수교육 이 부분이 들어오면은 마그넷 스쿨로 보면 되지. 그치? 맞나? 오케이. 답 3번 찾을 수 있겠어? 3번 보자.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이도록 한다. 그치? 이게 이제 대안학교의 개념의 성격이잖아. 그치? 그 답은 3번으로 체크됐어요, 이제. 3번 문제는 몇 번 답일 것 같으니? 이건 설명을 안 해줬지만 문제적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3번 문제 답 찾아봐. 어, 3번 문제는 문제 내에서 그냥 해결을 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찾았어? 몇 번 답일 것 같아? 책임 경영의 확대, 거기 줄 치면 그 책임 경영의 확대라는 것은 학교 스스로의 어떤 운영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책임을 지는 거지, 뭐, 그죠? 그러면 어느 게 답이 위한 방안으로서 어느 게 돼야 돼? 1번은 어때?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이거 어때? 맞는 거 아니야? 학교 운영위원회는 뭐 학부모나, 그치? 아니면 교원이나 또는 집안, 그 지역에, 그치? 일정한, 사람들이, 그치?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게 학교 운영위원회잖아.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는 책임 경영에 가장 으뜸일 수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2번은 어때? 초빙 교장제 도입, 이건 어때? 이것도 맞지 않겠니? 그러니까 초빙 교장이라 하면은 그 맞는 유능한 사람을 데려오는 거잖아, 그치? 그냥 임명되는 게 아니라, 그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 경영의 한 방안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디귿번은 어때? 도급 경비제 실시, 어때? 도급 경비라는 것도 역시 해당되는 거 아니야? 철저하게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어때? 나름대로 어떤 가장 합리적인 걸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도급 경비잖아, 그치? 근데 여기 봐봐. 학교에서 어떤 일방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그치? 딱 정해서 어떤 일을, 공사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가 어떻게 돼? 뭐 다양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 효율적인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경비도, 그치? 누구보다도 학교들 본인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경비를 줄이거나, 그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치? 리을은 어때? 이것도 맞겠지, 뭐, 그치? 학교 회계제를 도입해야 할지 스스로 결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결산을 보고 스스로 어떤 지출과 그치? 그 다음에 경비를 계산할 줄 알고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답이 돼야 되지 않니? 이 4개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하나 책임 경영에, 그치? 방안이라 아니할 수 있는 건 없지, 그치? 전부 다 이런 선택으로 봐야 되겠지, 그치?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 주어지면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문제들이겠지, 그치? 뭐 이런 걸 따로 암기하고 뭐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조직론에서 여기 보자. 역할과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자. 4번으로 가자. 자, 머리 들어봐. 어느 이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 조직에서의 역할과 갈등이 있잖아, 그치? 자, 교재 봐봐. 그러면 처음에 역할 갈등은 역할 모순과 역할 긴장으로 구분된다. 역할 모순은 한 개인이 2가지 이상의 지위를 가질 때 각 지위 간에 서로 상반되는 역할이 요구됐을 때 발생하는 역할 갈등. 이게 역할 모순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역할 긴장은 4번째 줄에 하나의 지위를 가지는 한 개인이 상반된 복수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될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을 그치, 역할 긴장이다, 이게 한다는 거지, 그치? 그 역할 모순과 역할 긴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됐어? 그러다 그거는 용어가 그렇잖아, 그치? 다시 한번 읽어봐. 역할 모순 뭐라고? 한 개인이 2가지 이상의 지위를 가질 때 각 지위 간에 서로 상반되는 역할이 요구될 때 발생하는 갈등, 그치? 이게 역할 모순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역할 긴장은 뭐야? 하나의 지위를 가진 한 개인이 상반된 복수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될 때 나타나는, 그치? 이러한 갈등을 역할 긴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이해됐나? 이거지 뭐. 여러분 봐봐. 역할 모순은
한 개인이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생기는 어떤 이 갈등을 얘기하는 거고. 그치? 역할 긴장은 한 개인에게 두 가지 역할이 요구가 되는 거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치? 이게 역할 긴장인 거지. 그치? 용어 됐어? 자, 그 다음에 봐봐. 원인은 그렇고 중요성을 보자. 중요성에서 현대조직 이러한 역할 갈등, 어느 조직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며 이러한 역할 갈등의 해소와 관리가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서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치? 근데 이걸 얼마만큼 관리하고 해소시키느냐. 그치? 이게 조직의 운영에서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 요인이 되겠지. 그치?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넘겨보자. 역할 갈등의 유형을 쌤이 쭉 정리해 놓지 않았어? 처음에 뭐라 그랬어? 개인 내 역할 갈등, 개인 간의 역할 갈등, 송신자 내 갈등, 송신자 간의 갈등, 이렇게 이제 역할 갈등의 유형은 4개를 해놨지. 암기할 거 없어, 얘들아. 그치?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역할의 모호성, 그 다음에 4번에 산업의 조직 문화와 풍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자, 여기 보자. 근데 지금 얘기했던 뭐 유형이나 뭐 역할 모순, 역할 긴장 이런 용어는 다 그냥 가볍게 보는 거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요거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얘기해 줄 거야. 자, 우선 밑에 문제 봐봐.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찾아봐. 2번 문제를 요거를 스마우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돼. 1번 문제 답은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스마우 이제 2번 문제를 요거를 조금 깊게 얘기하자. 찾았어? 몇 번 답이야? 갈등의 긍정적 기능을 서술한 건데 틀린 거 어느 거예요? 1번 어때? 갈등은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를 보다 명확히 인식시켜준다. 어때? 맞는 거 아닌가? 갈등이 있다는 건 서로 간에 자기의 일을 명확히 하니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하면 갈등이 없지 뭐. 그치? 2번 어때? 갈등은 변화보다 안정을 가져다 준다. 이게 뒤집어졌지, 그치? 당연하지. 안정을 취하면 갈등이 없지, 얘들아. 그치? 변화를 하려니까 갈등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치? 그 말이 바뀌었다. 그치? 3번은 어때? 갈등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를 증진시켜준다. 갈등은 조직 재통합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그치? 맞나? 오케이.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기 전에 스마 먼저 얘기해야 돼. 자, 여러분, 보충 자료표. 요건 보충 자료피자. 이제 보충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은, 토마스의 갈등 관리 이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니? 됐어? 자, 요거는 이제 봐봐. 토마스의 갈등 관리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옆에다 써봐. 조직 상황에 따른, 그치? 조직 상황에 따른 갈등 관리 방식. 조직 상황에 따른 갈등 관리 방식을 토마스의 갈등 관리 이론이야. 자, 그 밑에 표 좀 봐봐 우선. 왼쪽에 독단성이라고 돼 있지.
독단성이 뭐냐면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독단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독단성이 적극적, 소극적 이렇게 표가 돼 있는 거고, 오른쪽 봐봐. 밑에 협력성은 뭐라고 돼 있어? 밑에 읽어봐. 타 부서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협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독단성과 협력성이라는 얘기가 뭔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비협조적, 협조적 이렇게 표를 나눠서 그 중간에 봐봐. 5가지 유형 형태를 나누고 있잖아. 처음에 경쟁형, 타협형, 협동형, 회피형, 수용형 이렇게 5가지 형태를 나누고 있지, 그치? 맞나? 자, 그러면 스미 이제 좀 필기를 해줄 게 있어. 그 공간을 잘 이용을 해야 돼. 자, 보자. 경쟁형. 그 옆에다 필기해가. 신속한.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 그리고 중요하지만 인기 없는 인기 없는 그런 조치를 실행할 때 이렇게, 그치? 경쟁형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경쟁형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그 다음에 회피형 좀 써보자. 회피형은 이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좀 그치 복잡하더라고. 회피형은 사소한 쟁점, 사소한 쟁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하위 갈등량, 회피형, 그 다음에 또 수용형. 이번 더 중요한 문제를 위에 조직 내 조화와 안정이 특히 중요할 때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수용형, 그 다음에 타협형. 이번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치되어 있을 때 이번은 목표 달성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가 클 때, 자, 협력형은 보충자료 옆에다 이렇게 붙여놔. 1번. 통합적인 해결책만이 수용될 때. 2번. 관계 증진에 장애가 되는 감정을 다룰 때. 자, 이렇게 필기해. 여기다 붙였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자, 필기됐으면은 그 표 좀 한번 봐봐봐. 이제 토마스의 갈등 관리론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단성이 있잖아, 그치? 조직에서, 그치? 또 타인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있잖아, 그치? 요 두 가지가 조직 내에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관심사야, 그치? 그건 이해됐어? 근데 봐봐, 경쟁형은 뭐야? 타인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는 전혀 비협조적인 거야, 그치? 그 대신 뭐만 높은 거야? 자기 만족에 대한 관심사가 되게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경쟁형이야. 네? 그랬을 때 쓴 거 봐봐.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이나, 그치? 중요하지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때, 그치? 요때 나타나는 형태란 얘기지, 그치? 그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가 경쟁형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쪽에 있는 갈등적인 사람들을, 그치?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회피형은 뭐야? 자기에 대한 것도 관심 없고, 그치? 타인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어. 이게 회피형에 있는 사람인 거지, 그치? 그럼 이들은 아무래도 사소한 쟁점이나 자연스러운 해결이 가능한 하위 갈등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조직 전체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갈등이잖아, 그치? 아니, 다른 사람한테도 해코지도 안 하고, 그치? 자기에 대한 그치? 만족도 그렇고, 그치? 그 다음에 타협형은 뭐지? 오른쪽 보면 타협형을 먼저 보면 독단성과 협력성이 전부 다 중간에 놓여져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타협형 자체는
절충안 같은 걸 이제 모색하는 그런 형태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타협형은 자기도 만족해야 되고 타 사람도 만족해야 되는 거, 그치? 이게 이제 타협형의 특징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치돼 있을 때, 그치? 목표 달성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가 클 때, 그 다음에 협동형 이퀄 협력형을 얘기하는 거야. 다 자기에 대한 관심도 높고 타인의 관심도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협력형, 협동형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형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노력은 높되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낮은 상태를 수용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거 문제 좀 한번 풀어봐봐. 자, 교재 와봐. 교재 2번 문제 답 좀 찾아봐봐. 2000년대에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치? 이거는 꽤 난이도 있게 나온 문제로 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 5가지 형태를 다 알고 풀어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그치? 몇 번일 것 같아? 그림 보면서 해봐. 그림 보면서. 자, 처음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이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일단 협력성은 비협조적이야, 협조적이야? 비협조적이지. 그럼 왼쪽으로 일단 와야 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야? 해당 문제가 다른 문제 해결로부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경쟁형이야, 회피형이야? 회피형으로 와야 되지 않겠어? 답은 2번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치? 찾을 수 있겠어? 자, 여기 좀 봐봐. 근데 토마스의 갈등 이론은, 갈등 관리 이론은, 이거는 갈등 관리에 있어서, 그지? 역할 갈등에 있어서, 보자. 이 토마스 갈등 관리론이 가장 어렵게 나오는 형태 같아, 그지? 이거 말고는 크게 어렵게 낼 문제는 없더라고. 근데 이 표는 그 앞에 보충 자료 좀 표 있잖아, 그치? 그거는 조금 기억을 하는 게 맞아. 그래서 경쟁형, 회피형, 타협형, 협동형, 수용형, 그치? 이 5가지 형태를 보고 만약에 지금 2번 같은 문제 스타일이면 그 표를 움직여가면서 봐야 되겠지, 그치?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역할과 갈등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면 돼. 네? 뭐 다른 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겨봐. 자, 동기부여 이론, 그치? 동기유발 이론. 여기가 이제 조직론에서도 의미가 있는 파트가 이게 또 있지, 그치?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스마 또 얘기를 하자. 네? 쉬었다 얘기하자.